네, 이번 시간은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자기소개서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잡드림 연구소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빵? 네. 과거에 CJ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CJ에 대한 애정 때문에 뚜레쥬를 항상 갔었는데 퇴사하고 나서는 이제 마음 놓고 파리바게뜨를 좀 즐겨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리바게뜨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SPC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할까 합니다. 네, SPC 그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소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C 그룹의 상반기 공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5월 10일 날 마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리 크라상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삼립식품 그다음에 삼립 GFS 그다음에 SPL 이 4개 계열사에서 각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접수 마감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반기 공채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또 SPC 그룹만의 특징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오늘도 3가지 포인트 정리해 주셨죠? 예, 첫 번째로는 산업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빵을 먹다 보면 참 맛있다, 맛없다 이 2가지로만 구분하시는데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라든지 마트에 가게 되면 그 샤니라는 브랜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샤니. 예, 굉장히 좀 친숙한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좀 제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크라상이라든지 이런 파리바게트 이 프랜차이즈업도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립 G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PC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식자재를 구매하는 대행하는 그런 물류 구매 대행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사의 그 업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불경기에 됐을 때 이러한 업이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 또한 프랜차이즈업이라는 특징을 반영했을 때 여러분들 향후에 이제 많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또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뭐 리더십을 좀 요구한다든지 좀 대외적으로 좀 활발한 성격을 좀 요구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좀 하시면서 계열사를 선택하시고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IMF 때 그 샤니가 위험했을 때 국진이 빵으로 이렇게 다 일어났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 IMF 때 제가 좀 힘들어서 그때 빵을 많이 못 사 먹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국진이 빵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회사에 대한 특성을 또 이해하는 게 필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SPC 특히 삼립식품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아쉬우면서도 뭔가 좀 애증의 그런 이제 회사일 수 있는데요. 1년 대비해서 무려 3배, 300%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면은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 이 기업이 엄청 좋아지나 보다. 너무 지원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SPC 그룹 내 유일하게 삼립식품만이 상장사입니다. 근데 삼립식품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삼립 GF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수혜를 이 삼립식품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주가의 흐름만 보고 이 회사가 무슨 폭발적으로 뭔가 많은 매출을 일으킨다거나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를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한 사업적인 구조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상미당 정신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립식품이 과거 이제 상미당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탄생이 된 브랜드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빵을 수백 개를 만들어도 고객은 자기가 먹은 거 하나로 평가한다. 굉장히 그 품질과 고객 만족을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또 있고요. 과거에 굉장히 저희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빵을 만들면 끼니를 나눌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나누면 말 그대로 나라가 부국해진다. 이러한 좀 뭔가 그 사회 나눔에 대해서 상생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미당 정신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인쇄상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내수 기반에서 이제 글로벌로 많이 확장해야 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기타 뭐 창의 도전 그리고 이런 고객과의 나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가지 포인트 짚어봤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역시나 채용 공고를 보면 답이 있다. 그런 포인트죠. 아무래도 내수 기반의 기업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파리바게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빵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에 이제
브랜드를 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해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각 직무마다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각 계열사마다 업의 특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파리 크라상의 영업과 삼립식품의 영업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업이다 하고 나는 삼립빵이 더 맛있어. 나 이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C 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항목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항목이 간단한데 근데 글자 수가 2,000자 이내예요. 합이 4,000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텐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SPC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계열사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떠한 포부를 갖고 있는지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인재상이라든지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될 텐데 지금 요 항목만 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칸이 없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인재상 중에서 뭐 역량과 관련된 글로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따가 한 항목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룹의 이제 경영 키워드를 적절히 녹여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첫 번째 항목부터 바로 살펴보죠. 지원 동기와 성장 계획이 이 질문의 요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SPC는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많은 경쟁사도 있을 것이고 프랜차이즈업도 있을 텐데 왜 하필 SPC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로열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즉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서 이 SPC 제가 지원하는 어떠한 계열사의 어떠한 모습을 봤더니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업에서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고 입사 후에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내 꿈을 이루면 니네 회사 꿈도 이룰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지금 직무 소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직무 소개를 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지원자들은 경쟁사의 직무 소개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냐 이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글로벌적인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회사의 방향성과 좀 연결이 좀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400자에서 이제 2,000자 이내면은 2,000자 쪽으로 많이 쓰는 게 좋긴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자신이 있다. 예. 400자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거의 한 1999자?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보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한 70~80% 정도 이상의 글자 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좀 성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다라면 글자 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도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항목은 직무 관련 노력한 점과 이러한 부분을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을까요? 입사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두 가지 동시가 연결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입사 후에 어떤 것을 해낼 것이다를 얘기하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역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를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직무 소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 외에도 그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 이 기반 역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력, 뭐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마인드, 아니면 뭐 고객 지향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사례와 특히 그 사례에서 본인이 그 역량을 발휘했던 구체적인 노하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입사 후에 어떠한 목표를 이뤄낼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아까 1번에서도 너가 어떤 걸 해낼지를 보여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거 연결된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1번 문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포부를 보여주시고 이 2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입사 초기에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배분상 좀 좋아 보이고요. 2,000자라는 글자 수를 감안했을 때 가독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 단락은 500자를 넘기지 마시고 소제목을 여러 개로 구분해가지고 그 가독성을 높이는 게 아무래도 우리 평가자의 안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팁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SPC 그룹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작성 시에 이제 서류 접수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좋은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끝으로 SPC 그룹 목표라는 지원자들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가셔가지고 빵을 사 먹으세요. 일단. 예, 근데 그 사 먹을 때 일반적인 고객 입장이 아니라 정말 음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빵이 어떠한 판매 채널, 즉 유통 채널을 통해서 거쳐가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에 해당되는 파리크라상, 뭐 던킨, 그다음에 우리 비알코리아에 속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네네. 기타 그런 현장에 가셔가지고 고객들이 어떠한 걸 선호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어떠한 애로사항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자기소개서에 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강민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